자, 이제 공통근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공통근. 야, 공통근이란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얘는 연립 방정식이 아닙니다. 두 개의 다른 2차 방정식이에요. 하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고, 하나는 A'X제곱, B'X, C'은 0이라는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있는 거야. 이렇게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 각각 두 개의 2차 방정식의 근을 내가 구해봤어. 그랬더니 요 놈은 X는 뭐 알파야. 그리고 뭐 베타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왔어요. 요 놈의 방정식을 풀어봤더니 요 놈은 알파라는 근과 감마라는 근이 나왔어. 두 개의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우연찮게도 두 개의 근 중에 어떤 놈이 있더라? 같은 근이 있더라.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공통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봐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게 이 두 개의 2차 방정식에서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의 x값과 아래에 있는 2차 방정식의 x값은 이 두 개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재영아, 요 x와 요 x는 같은 거겠어요? 다른 거겠어요? 같아요? 어떻게 같아요? 여기서 x는 알파 베타고 여기는 알파 감마인데? 공통근이 있지만 다른 거죠. 예를 들어 2, 3이고 2, 4라면 x값은 다른 거죠. 여기 있는 x는 다른 값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방정식의 x와 요 방정식의 x는 다른 거니까 요 놈을 연립해서 x값을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엉뚱한 근이 나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요 방정식에 알파라는 공통근이 있다면 알파 역시 근이니까 그때 알파를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A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올 거고 A 프라임 알파 제곱 더하기 B 프라임 알파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라는 식이 나올 건데 요렇게 놓으면 이제는 요 알파와 요 알파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제는 같은 거죠. 이제는 같은 겁니다. 왜냐면 공통근을 알파라고 놨으니까. 그럼 요 놈을 연립해서 우리는 누구를 찾으면 돼? 알파 값을 찾게 되면 얘가 바로 뭐야? 이 두 방정식의 공통근이 되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그냥 연립해서 x값 찾아도 되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x가 공통근인 거야. 하지만 좀 더 정확한 수학적 의미로 따지면 이 두 x는 다른 거니까 연립하면 안 되고요. 공통근이 나왔을 때 그 공통근을 대입해서 어떻게 연립해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공통근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일단 공통근을 뭐라고 놓고 알파라고 놓고 요 놈을 어디? x에 대입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서 알파 값을 구하게 되면 연립해서 알파 값을 구하게 되면 알파가 몇 개 나온다고? 한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공통근이 하나니까 한 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공통근을 구했더니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두 개 이상은 의미가 없지만 그냥 시계 모양을 보면 두 개 이상인 것처럼 보여요. 두 개 이상의 근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공통근이 알파 말고 다른 놈도 있다라는 뜻이겠지. 두 개 이상이니까 알파 말고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때는 이 두 방정식이 어떻다는 얘기야? 그냥 같은 방정식이라는 얘기야. 그때는 같은 방정식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공통근을 알파라고 놓고 알파를 구하면 돼요. 근데 이때는 공통근이 몇 개일 때 얘기라고? 한 개일 때 얘기라고. 한 개일 때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공통근이 한 개가 아니라 어떤 공통근 이외에 공통근이 더 있다 그러면 그때는 두 방정식이 어떻다고 생각하면 된다? 완전히 같은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요. 자, 우리 이제 문제를 보면서 그럼 이걸 또 한번 이해를 해 봅시다. 혹시 선생님이 유형 건너뛴 거 있나요? 연립 방정식 활용 혹시 있나? 아니죠? 아, 그러네. 아, 공통근 다음이 연립 방정식 활용이구나. 자, 공통근에 관한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1163번.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x에 대한 뭐라 그랬어? 서로 다른. 분명히 서로 다르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m-2의 x 플러스 2m 플러스 1은 0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5는 0이 뭐를 갖는데? 공통근을 갖는데. 자, 근데 문제에서 다시 두 방정식이 뭐라고 그랬어? 서로 다른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공통근을 갖는데 두 개의 방정식이 같으면 두 개 이상의 공통근이 나온다고 했는데 두 방정식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공통근이 몇 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여러 개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풀자? 이 공통근을 우리는 알파라고 이렇게 놓자는 얘기야. 알파. 공통근을 알파라고 놓고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근이 알파니까 x자리에 알파를 대입할 겁니다. 그럼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의 알파 더하기 2m 플러스 1은 0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아래식 역시 알파 제곱 마이너스 m 알파 플러스 5는 0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제는 두 개 위의 알파 값과 아래 알파 값이 어떻다고? 이제는 같은 거라고요. 이제는 같은 거라고. 이걸 연립해서 우리는 알파 값을 찾을 겁니다. 자, 어떻게 연립하냐면 잘 보세요. 여기도 알파 제곱이 있고 여기도 알파 제곱이 있죠. 그래서 요 놈을 연립할 때는 우리 뭐 할 거냐면 2차항을 소거할 겁니다. 2차항을 소거해서 연립할 거예요. 소거한다는 얘기는 알파 제곱을 없애겠다는 얘기야? 어떻게 하면 없어지겠어요? 위식에서 아래식을 그대로 빼줄 겁니다. 빼주면요 알파 제곱은 지워지겠죠? 마이너스 2m 알파 플러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m에 요거는 그대로 남겠네요. 마이너스 2의 알파 더하기 여기서 이거 빼니까 2m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 뭐 구할 거라고요? 아까 선생님이 뭐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 이용해서 예거나 이거 연립해서 우리 뭐부터 구한다고 그랬죠? 공통근 알파를 먼저 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은 알파는 꼴로 정리가 돼야 돼. 그러면 요 놈을 알파는 꼴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의 알파는 자, 이렇게 하자. 식의 그냥 깔끔함을 위해서 요 놈을 이항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m 플러스 2의 알파는 쌤이 잘못했나 봐. 맞나? 아닌데 이거 부호 같아야 되는데 선생님 뭐 잘못한 거 있어. 플러스니까 이거 여기 플러스네요. 미안합니다. 플러스예요.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m 플러스 m 마이너스 부호 바꾸니까 m 마이너스 2 알파는 요거 이항해서 2로 묶어주면요 2에 m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따라서 알파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m-2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m-2가 통째로 뭐가 돼버려? 약분돼서 알파 값 얼마?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봐봐.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는데 이건 수학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지, 준아? 알파 값 찾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자, 요거를 우리는 양변을 m-2로 나눴는데 우리가 어떤 등식의 양변을 나눌 때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나누는 게 가능해? 나누는 수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값을 찾으려면 m-2가 0이 아닐 때예요. 즉 m이 뭐가 아닐 때? 2가 아닐 때만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m이 2가 아닐 때 공통근 알파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공통근 알파가 2란 얘기야. 2란 얘기. 자, 그런데 그럼 m이 만약에 2가 되면 어떻게 될까? m이 2가 되면 보세요. 요 놈이 뭐가 돼버려? 0 되는 거죠. 얘도 뭐가 돼버리니?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m이 2일 때는요 0 곱하기 알파는 0이 되니까 이때 알파 값은 어떻게 돼요? 무수히 많다잖아. 무수히 많다. 이거 항등식이잖아요. 항등식. 만족한 x는 무수히 많다. 그런데 우리는 알파가 몇 개만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 한 개만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따라서 무수히 많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m이 2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m이 2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방정식이 어떻다는 얘기? 아까 선생님 했던 얘기 떠올려보세요. m이 2란 얘기는 주어진 방정식이 어떤 놈이다? 두 방정식이 같은 방정식이다. 실제로 m자리에 2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두 방정식이 똑같은 방정식이 만들어진다고.
아까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그거란 말이야, 바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희들 문제 풀 때만 보지 말고요.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그 개념을 머릿속에 잘 담아야 돼. 문제는 그 개념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형태지. 문제의 말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잖아. 개념을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공통근이 한 개가 정상이고 공통근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 무수히 많다도 이거 여기서 알파 값이 무수히 많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알파 값은 몇 개가 나온다는 얘기가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원래는. 그러니까 요렇게 생겨먹은 놈에서 무수히 많다가 나오지만 실제로 이 무수히 많다의 의미가 이 방정식에서는 어떤 의미? 공통근이 두 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은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두 개 이상이면 뭐다? 두 방정식 같은 거다. 근데 두 방정식 뭐라고 그랬어? 다르다라고 그랬으니까. 다르면 공통근은 몇 개만 나와야 된다? 한 개. 그래서 공통은 알파는 2. 자, 문제에서 뭐 찾으라고 그랬죠? 실수 m의 값을 찾으라고 그랬네. 그러면 알파 자리에 2만 대입하면 되니까 요 아래식에다 대입할게요. 4 마이너스 2m 플러스 5는 0. 따라서 요때 m 값은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9. 이렇게 해서 m 값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통근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자, 그러니까 공통근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공통근을 알파라고 놓으라고. 공통근을 알파라고 나서 주어진 식의 x자리에 알파를 대입한 다음에 2차항을 소거해서 알파 값을 찾습니다. 그때 나눌 때 알파의 개수가 0이 아니어야 되고요. 알파의 개수가 0이면 두 개 이상의 공통근이 나온다라는 의미가 돼버린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요. 자, 공통근에 대한 얘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유형 살펴봤더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다음 유형은요. 연립방정식의 활용이라. 좀 전에 풀었던 1164번 요 문제는요. 여러분 별표를 좀 해놓으세요. 공통근에 관한 문제에도 학교 시험에서 곧잘 등장을 하니까 자, 별표를 좀 해놓으시고요. 자, 1163번 우리 했고 연립방정식 활용 1168번으로 갑니다. 자, 이건 활용 문제니까 쌤이 여러분한테 활용 문제 풀 때 얘기했지만 뭐 잘라서 해석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한 문장 한 문장씩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푸세요. 여러분 연습장이나 아니면 문제 푸는 시험지 같은 데다가 정리해가면서 푸는 거야. 자, 일단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읽어볼게요. 둘레의 길이가 90cm이고 대각선이 35cm인 직사각형 이웃한 두 변의 길이 중 긴 변의 길이는 이렇다. 자, 뭐래요? 직사각형이 주어져 있고요. 직사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얘 둘레는 얼마고요? 90이고요. 그 다음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래요? 35래요. 이때 긴 변의 길이가 2분의 a 플러스 b 루트 17이랍니다. 이때 a, b 값을 찾아라 그랬어. 자, 결국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찾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시계 계산에서도 마찬가지, 무슨 곱셈 공식 인수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고 도형에 관한 문제에서는 입체 도형이면 모서리, 평면 도형이면 변에 문자나 미지수를 할당해주면 식이 나와요. 그래서 요 놈도 가로를 x, 세로를 y 이렇게 문제를 할당하고 문자를 할당하고 식을 세우겠습니다. 먼저 둘레. 둘레는 뭐예요? 가로가 두 개 있고 세로가 두 개가 있는 거니까 2x 더하기 2y 그게 90이란 얘기죠. 그러면 x 더하기 y가 얼마란 얘기? 45란 얘기고요. 대각선의 길이는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고 싶다는 얘기죠. 어떻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가 돼요? 35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겁나 커. 자, 요거 대칭형으로 풀어도 되고요. 그냥 우리 연립해서도 풀어보겠습니다. 식이 좀 복잡하죠? 자, y는 45-x예요. 숫자가 좀 큽니다. 요거를 y자리에 대입해 볼게요. 그럼 x제곱 더하기 45-x의 제곱은 35의 제곱. 선생님이 산수 이거 제곱 다 안 하고 있어요. 매우 귀찮기 때문에.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90x 플러스 45의 제곱 이항하면 빼기 35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거 산수 계산해보자. 이거 제곱하는 것보다 합차 공식 이용해서 계산하면 편하겠죠? 합차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 곱셈 공식 배우는 거잖아. 45제곱 빼기 35제곱이면
45 더하기 35 곱하기 45 빼기 35.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90x에 플러스 얼마요? 얼마 되냐? 800은 0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자, 2로 나누면요. x제곱 마이너스 45x 플러스 400은 0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돼요. 꼬라지를 봐봐. 인수분해 안 되는 꼴이잖아. 그래서 x값 찾으면 근해 공식 이용합니다. 2분의 마이너스 b 4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5의 제곱 마이너스 1600 1600이니까 40의 제곱 이렇게 되네. 가급적 산수를 적게 하는 방법으로 애를 쓰고 있어요. 4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이렇게 되네요. 루트 17인 거 어떻게 하냐고요? 저기 써 있잖아요. 루트 17. 루트 17 이게 빠져나올 거 있고 루트 17이네. 아이 엠변. 그럼 또 어떻게 되냐? 900 더하면 850이네요. 850 25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이, 나한테 왜 그래? 5일은 5, 7에 35. 850 아니야? 45 더하기 40. 45 빼기 40. 850 맞죠? 175. 5, 35. 5, 20. 응? 5, 4, 20. 뭔가 이상한데? 5 곱하기 85. 5 곱하기 85구나? 그렇구나. 5 곱하기 85래요. 5 곱하기 85. 그럼 85는 다시 5 곱하기 17. 그러면 5루트 17이래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플러스니까 45 더하기 5루트 17. 이게 문제 답이니까 A와 B는 너희들이 찾아보세요. 자, 산수는 이렇게 했고요. 자, 활용 문제는 여러분들이 산수 잘하자라는 얘기일 겁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복잡한 얘기들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까지 보이나? 카메라에? X는 0? 알파는 0? 간당간당 보이네요. 자, 이제 부정방정식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요. 부정방정식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한번 우리 차근히 한번 살펴봅시다. 부정방정식. 자, 부정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라는 말의 뜻은요. 무언가를 부정하다. 그거 아니야 라는 부정이 아닙니다. 그런 부정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정할 수 없다는 얘기. 정할 수 없다. 왜 정할 수 없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정할 수 없다고요. 방정식으로 여러분 따지면 여러분 우리 책에서도 나왔었잖아. 부정이라는 말. 만약에 어떤 방정식 아까도 했던 거야. 0 곱하기 x는 0이라고 나온다면 요때 x는 뭐라고 우리 얘기하니?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말로 얘를 뭐라고 불렀죠? 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런 의미의 부정이야.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미지수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x 플러스 y는 1이라고 바꿀게요. x 플러스 y는 2라는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이때 만족하는 x, y 값을 찾으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에 제일 많이 띄는 건 x가 1이고 y가 1이면 되네요 라고 하겠지만 이것만 되는 건 아니잖아. x가 0이고 y가 2여도 되는 거죠?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3이어도 되죠? x가 2분의 1이고 y가 2분의 3이어도 되죠? 즉 어떻단 얘기야? 무수히 많은 순서쌍들이 나온다고. 그치 성찬아? 무수히 많은 순서쌍들이 등장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불러? 부정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좀 더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부정방정식은 결국 이런 꼴이야. 주어진 방정식에 미지수의 개수가 조건에 주어진 식의 개수보다 어떤 경우? 큰 경우. 미지수 몇 개예요? 2개. 식은 몇 개예요? 1개. 이런 꼴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부정방정식. 그래서
이러한 부정방정식을 근데 풀으래. 말이 안 되잖아. 답을 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풀어? 그래서 풀 수 있는 추가적인 조건을 주어집니다. 추가적인 조건을 주어져요. 이 추가적인 조건에는 우리가 교과과정에 나오는 건 두 가지 조건 주어집니다. 하나는 정수 xy, 저 xy가 정수라는 조건이 주어지거나 또는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지게 돼요. 정수라는 조건과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럼 정수라는 조건과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성질들을 이용하자는 건데 먼저 우리 실수 볼게요. 실수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준아, 실수의 정의는 뭐라고 그랬죠?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놈을 이용해서 만약에 이런 식이 있어. 이런 식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전부 뭐야? 실수야. 자, 그러면 보세요. 실수의 제곱이니까 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요 놈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두 개를 더해서 0이 되려면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요 얘기밖에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식을 요런 모양으로 변형해 줄 거예요. 요런 모양으로 변형해 줄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처럼 금방 잘 되지는 않을 거야. 연습해 볼 거고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문제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요거 얘기 계속 할 거야. 요렇게 만들려고 완전 제곱식을 찾아주는 겁니다. 완전 제곱식을 찾아줄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정수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 정수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정수에다가 정수를 더하면 그 결과 역시 또 뭐가 돼요? 정수가 됩니다. 빼도 마찬가지예요. 정수에다가 정수를 곱하면 그 결과도 역시 뭐가 돼요? 정수가 됩니다. 정수끼리 곱하면 정수가 나와요. 나눗셈은 안 돼. 나눗셈은 유리수가 나와요. 그래서 요 성질을 이용할 거야. 그래서 정수 조건이 만들어지면, 정수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주어진 방정식을 누구 곱하기 누구는 어떤 정수, 요런 꼴로 식을 변형할 겁니다. 요런 꼴로 변형했을 때 요 놈이 정수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두 개의 정수를 곱해서 이 정수가 나올 수 있는 순서상은 제한돼 있다고. 무수히 많지가 않아요. 정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변형해서 여기서 알맞은 순서상들을 찾아낼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게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에요.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두 가지 형태를 봐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요거 어떻게 쪼갤지 이게 관건이야. 이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좀 잘 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것만 잘하면 어려운 문제 아니란 말이야. 그것만 잘하면 돼.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할지 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네, 1175번이에요. 1175번.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 근데 요 놈이 뭐래요? 정수 xy랍니다. 정수 xy래요. 자, 이때 x 플러스 y 값 마지막 답은 찾으면 되고, 자, 미지수가 xy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정방정식. 근데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다? 정수 조건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누구 곱하기 누구? 이런 걸로 변형을 해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변형을 해주냐? 포인트는 누구예요? x와 y가 곱해져 있는 요 놈을 들여다봅니다. 지금 개수가 1이잖아. 그죠? 그런데 x 곱하기 y니까 요 놈은 요 괄호 곱하기 요 괄호를 곱해서 xy가 나와야 되니까 무조건 한쪽에 x, 한쪽에 y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곱했을 때 누가 나오게 돼? xy가 나올 거잖아요. 요것만 잘 들여다보면 돼요. 만약에 여기가 2야. 그러면 여기에 2가 붙거나 여기에 2가 붙으면 되는 거라고. 그것만 잘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엔 개수만 맞춥니다. 마이너스 2x니까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요 x에다가 누구를 곱해야 돼?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마이너스 2x잖아. 그럼 요 x에 곱하기 위한 마이너스 2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 요쪽 괄호에 들어가야 곱해서 마이너스 2x 되겠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y 요 놈도 역시 요쪽에 있어야 곱해서 마이너스 2y가 될 거야. 지금 얘네 두 개가 똑같지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짝꿍을 잘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3x였어.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요 놈을 반대로 전개를 해보면요.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말고 누가 또 들어가 있죠? 4가 있죠. 4는 원래 여기 없던 놈이잖아. 그러면 유의식과 같게 만들어주면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4를 해주고 원래 있던 식 마이너스 1 써주면 원래 식하고 같아지죠. 이렇게 변형을 해줍니다. 얘를 이렇게 변형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다시 얘기했지만 어렵지 않아요. 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x, y항이 나오려면 x와 y가 쪼개져야 되고 그 다음에 x의 개수 x 반대편 괄호에 y 개수 y 반대편 괄호에 그 다음에 요 놈을 전개했을 때 얘하고 비교해서 필요한 상수만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x-2 곱하기 y-2는 5 요런 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x하고 y가 뭐라 그랬으니까 정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정수 x에서 2 뺀 요 놈도 뭐고요? 역시 정수여야 되고요. 정수 y에서 2 뺀 얘도 뭐여야 돼요? 정수여야 됩니다. 그죠? 그럼 두 개의 정수를 곱해서 5가 되는 경우 뭐 있죠? 1, 5 또는 5, 1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거 이외에는 없는 거지. 서야 이젠 더 이상은 없어요. 근데 요 놈은 요 괄호까지를 얘기한 거고 요걸 통해서 이제 우리 xy 값을 찾을 겁니다. x 빼기 2가 1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때 x 값은 얼마? 3. y 빼기 2가 5가 돼야 되니까 이때 y 값은 얼마 되는 거예요? 7. 마찬가지로 x 빼기 2가 5가 되니까 이때는 x는 7이고요. 이때 y가 3이 될 겁니다. x 빼기 2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는 1이고요. y 빼기 2가 마이너스 5가 되려면 y는 얼마 되니? 마이너스 3인가요? 이렇게 주어져야 될 거야. 마찬가지로 요때는 x가 마이너스 3이고요. 요때는 y가 1이 되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xy를 넷쌍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푸는 게 바로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입니다. 부정방정식을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누차 얘기하잖아. 여러분이 문제 나오는 거니까 또 오늘도 몇 번을 얘기하는데 그냥 정해진 형태에서만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 더 복잡한 거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쪼개는 것만 잘 찾아주면 돼요. 누구를 이용해서? xy양. 요 놈만 잘 들여다보라고. 그래서 양쪽으로 쪼개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xy 값을 찾을 수 있더라. 자, 문제에서 두 놈의 합. 맞죠? 두 놈의 합이 될 수 없는 것, 있는 것 찾으라고 그랬네요. 그럼 합은 얼마니? 1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럼 얼마인 거야? 5번이네요. 5번 10.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정수 조건이었고요. 자, 다음은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풀어봅니다. 1180번이에요. 자, 실수 xy에 대하여 4x제곱 더하기 4xy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는 0이 성립할 때 x 더하기 y 값. 자, 무슨 조건? 무슨 조건? 실수 조건. 실수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만든다고요? 완전제곱식 2개 더한 것은 0. 이런 꼴로 식이 무조건 변형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과과정에서는 요 모양만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럼 요 놈도 뭘 보냐면 요 놈도 역시 xy를 볼 거야. xy. 4xy인데 요 놈이 완전제곱식 안에서 등장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딘가 괄호 안에는 x와 y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4x제곱의 4는요, 2의 제곱이죠. 그런데 2y제곱의 2는 어떤 놈의 제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얘기는 이 2y제곱은 하나의 괄호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y제곱 몇 개? 2개가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끝났어. 보세요.
요 놈은 2의 제곱이니까 여기 뭐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2x. 그래야 4x제곱 되잖아. 그 다음 4xy가 나오려면 여기에 뭐 들어가면 될까요? 플러스 y. 이렇게 들어가면 전개해서 4xy 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 y제곱 하나 들어갔고 여기에 y제곱 하나는 여기 들어간 거고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니까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또 하나의 완전제곱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0, 얘는 0을 통해서 y값 나오죠? y는 3, y가 3이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해서 xy 값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다시 xy 양이 들었으니까 x와 y가 같은 괄호 안에 들어있어야 되고요. x의 개수가 4니까 요 놈이 2의 제곱이 돼서 2x가 들어가는 거예요. y는 2y 제곱이니까 y는 양쪽으로 y 한 개씩 갈라져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런데 막상 이렇게 해서 완전 제곱 선생님이랑 하니까 금방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풀면 잘 안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실수 조건은 또 다른 풀이법이 있어요. 어떤 풀이법이 있냐면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요 놈이 xy에 가는 2차 방정식이지만 얘를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그냥 생각하세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x에 대해서 정리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미 다 정리돼 있어. 그죠? x 2차, x 1차, 나머지 상수. 만약에 여기에 뭐 x 1차가 있었다 그러면 그놈까지 같이 1차로 만들어 줘야겠지? 자, 근데 봐봐. 잘 들으세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지금. 근데 x가 뭐라고 그랬어? 실수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실수란 얘기는 x가 실수니까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된다고?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실근을.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요 놈의 누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다들 이게 너희들이 왜 졸립냐면 이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졸린 거야. 그지, 서아야? 말이 조금 길어지고 설명이 조금 길어지면 머릿속으로 잘 안 들어와. 그러니까 졸려. 그지? 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x가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실근이란 얘기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런데 요 판별식이 보세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으니까 y는 뭐처럼 지금 취급된 거야? 개수처럼 취급됐지? 그러면 이 판별식이 뭐에 대한 식이 나와요? y에 대한 2차식이 나온다고. y에 대한 2차식이 나와요. y에 대한 2차식이 나오고 이 y에 대한 2차식은 항상 완전 제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판별식이라고 얘기했잖아. 요거를 정리하면 항상 이런 식이 나와요. 항상 이런 식이 나와. 항상 이렇게 나와. 무조건. 그래야 풀려. 너희들이 푸는 건 요것만 이용한단 말이야. 항상 이런 식이 돼요. 그런데 봐봐. 요 놈이 y에 대한 식이란 말이야. 근데 y도 뭐야? 실수잖아. 그러니까 요 놈도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런데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럼 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크거나 같다와 작거나 같다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누구의 값이 나와? y의 값이 등장을 해요. 그럼 그 y를 어떻게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줘야 돼요. 조금 과정이 복잡하죠. 그런데 대신에 얘는 그냥 형태가 딱 정해져 있어. 그냥 이 순서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해도 요거는 형태가 딱 정해져 있고 요거는 머리를 좀 써야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요. 자, 판별식으로 바로 갑니다. 요게 2차식이고 요게 상수죠? 앞에 4, 2 곱해져 있으니까 판별식이, 짝수 판별식이 어떻게 되냐면 2y의 제곱 마이너스 이 뒤에 거 2y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누가? 그리고 아, 이거 4 앞에 빼먹었다. 아, 그래요.
훌륭해요. 그러면 4y제곱 8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y제곱에 4, 6이 24 플러스 24y 4, 9, 36 마이너스 36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요. 요 놈의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요 규칙이 다 할게요.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마이너스 4로 나왔으니까 부도 방향 반대로 바뀌어야죠. 그럼 얘가 바로 어떤 모양으로 나와요? y-3의 제곱 0보다 작거나 같다? 실수인데 작거나 같을 수 없죠? 따라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 어떤 식하고 똑같아? 요 식하고 똑같은 식이 나온다고요.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 그럼 y는 얼마? 3. 그럼 요 y 자리에 뭘 집어넣어? 3을 집어넣어서 다시 방정식을 풀어주면 요 값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정방정식도 굉장히 활용이 잘 됩니다. 정수조건의 부정방정식은 그냥 단순히 이 단원의 부정방정식이 아니라 특히 뭐 모의고사나 수능 유형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고려해야 될 때 많이 활용되는 형태이기도 해요. 자, 실수조건과 정수조건의 부정방정식 여러분 풀 줄 알아야 되고요. 좀 이따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자, 이로써 우리 요 1권은 다 했고 아마 여러분들 보통 학교 시험이 2차 함수 정도까지일 거야 아마도. 그래서 우리 복습할 겁니다. 그래서 숙제를 미리 내줄 건데요. 여러분들 1단원에 맨 뒤에 각 단원의 제일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실전 마무리 있어. 너 이거 책에 아예 없다고 그랬나? 이거 내가 갖다 줄 테니까. 실전 마무리가 있습니다. 각 단원 1단원 마지막에 이거 일부 푼 사람도 있고 안 푼 사람도 있을 거야. 그죠? 너도 1회만 풀었지 유야? 1회 2회 다 풀었어? 1회만 풀었죠? 이외에도 조금 풀다 말았네. 자, 숙제는요 1단원과 2단원의 실전 마무리 1회 2회를 다 풀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4개 풀어오는 거죠? 안 풀어도 돼요. 그건 지금 풀어야죠.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좀 공부를 해야겠지 그거는. 투자해서. 네, 그거부터 먼저 실전 마무리 문제를 다음 시간에 풀어오시고요. 여러분이 풀면 채점하고 틀린 거 다시 보고 모르는 거 체크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그런 식으로 요거를 1차 복습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전 마무리 통해서 우리 1차 복습을 할 거고요. 2차 복습은 선생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스매싱의 레벨 1, 2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로만 모여져 있어요. 그걸로 또 빠르게 한번 전단원을 복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각 단원의 유형별로 나오면 이게 이 유형이다라고 잘 푸는데 시험지처럼 나오면 이 문제가 뭐지? 이러고 못 풀어. 그지 서아야?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은 그렇게 시험 형식으로 세트로 되어 있는 문제들 그런 거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복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번 정도 복습을 하고 시험을 볼 거니까 대신 숙제가 이제 시험 때 다 돼가니까 좀 많아질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공부해야 되니까. 알겠죠? 자, 여러분이 지금 뭘 푸냐면 좀 전에 배웠던 거 있죠? 우리 공통근에 관한 문제하고 부정방정식. 요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